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한 주 동안 윗방향 탐색전이 좀 벌어졌고 이제는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시장인 건가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 좀 많이 풍부해졌습니다.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게 사실 그동안 시장은 원자재 값과 이 지수가 좀 상반된 움직임을 그려봤었는데 금요일장 같은 경우는 조금 색채가 달라졌죠. 일단은 유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다시 한번 100달러 선이 또 높아지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원유에 대한 이슈 좀 나왔고 금요일장 그 때문인지 정유나 LPG 쪽에 있어서 반응 나왔던 종목들도 곳곳에서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정유주 같은 경우는 GS, S-오일 같은 부분에 있어서 플러스권을 보였고, 자, 더불어서 이 중앙에너비스 같은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종목이었죠. 중앙에너비스는 4.42% 플러스권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어제 또 크나큰 뉴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고차 시장 관련된 이슈였는데요. 결국 정부에서 대기업의 중고차 진입을 허용한다라는 소식에 지금 보시다시피 오토엔이 30% 꽉 채운 이 상한가 안착하면서 거래에 마친 모습입니다. 사실 오토엔 하면은 현대차의 사내벤처로 시작을 했던 종목입니다. 이에 따라서 좀 관련해서 현대 관련주들이 좀 일제히 고개를 드는 움직임까지 그려지기도 했었습니다. 또 롯데렌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고차 시장에 진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급등세가 펼쳐지기도 했죠. 그동안 자동차주들이 조금 힘들었어요, 여러분. 자동차주들이 이제는 중고차 시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 함께 받아가면서 다시 또 이 추세를 턴시킬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됐던 최근 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잠시 우리 여러분 미국장의 테슬라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기차 가격을 계속해서 올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테슬라가 사실 제일 먼저 전기차 시장에서 가격이 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펼쳐졌었는데요. 지금 루시드였나요? 이쪽에서도 가격 인상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테슬라를 두고 오늘이 가장 싸다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중국에서 또 가격 인상 발표가 나오고 몸값이 더 오르고 있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좀 살펴볼 부분은 많아 보입니다. 더불어서 맥주값. 여러분 어제 또 뉴스가 나왔어요. 하이트진로에서 맥주의 출고가를 7.7% 인상한다라고 합니다. 술값이 도미노로 인상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일단은 하이트진로 0.67% 상승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비 맥주에 이어서 하이트진로 맥주 가격 인상 이야기 나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요즘 연일 계속해서 뭐가 오른대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올라야 하는 건 우리의 주가겠죠. 우리의 주가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지 여부 확인해 볼게요. 주도 테마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나눠보고요. 그리고 우리 인베스터 임강빈 위원께서 공략했던 종목들 함께 확인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지금부터 세워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보유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세요? 그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다음 주에는 어떤 흐름이 나올까 고민되시나요? 그렇다면 저희와 함께 시나리오 작성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전화 문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1786-1022번, 01786-1023번 두 대 활짝 열려져 있고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문자 주시면 여러분이 고민되는 종목 지금 저희가 속 시원하게 접수받고 해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락 주실수록 채택 확률이 높기 때문에요. 지금 바로 전화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란톡으로도 소통 창구 열어놓았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0988번으로 임광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 링크 안내 도와드릴 거고 문자 보내는 것이 좀 번거롭다 하신다면 이쪽에 QR코드 열려져 있습니다. 휴대폰 열고 카메라 킨 다음에 갖다 대면 그 링크 바로 연결되니까 이 방법으로도 꼭 참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더불어서 무료 방송 또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무방 주제를 보니까 와
간식 매매, 그리고 부동산급 계좌 만들기라고 합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부동산 가격 때문인 걸까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정말 탄탄한 내 계좌 만들기에 대한 꿀팁이 잠시 후에 펼쳐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자, 전화 문자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임경빈 위원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하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인베스터 임강빈 위원과 함께 이번 주 시장 점검, 그리고 다음 주 결국에는 어떤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수익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어서 오랜만에, 오십시오. 네, 인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눈도 오고 또 비도 오고 서울은 지금 눈과 비가 섞여서 내리고 있는데요. 강원도 쪽은 눈이 많이 내린다고 하네요. 자, 근데 오늘 눈과 오고 비가 오는데 여러분들 느낌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비가 내릴까요? 그런 느낌은 아니라는 것들 알고 계시죠? 이거는 장마가 오는 비가 아니라 뭔가 다음 때가 바뀌는 어떤 그런 사건과 같은 비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주식을 하다가 보면 주식이 계속 떨어질 때가 있어요. 마치 비가 오는 것처럼 계속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게 계속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오늘처럼 하루 이틀 비가 오고 정말 봄으로 넘어가는 오히려 더 전환의 때가 되는 그런 하락에 잠시 쉬어가는 조정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3월 16일 굉장히 중요한 FOMC 회의가 끝났습니다. 우리 주식을 한 1년 정도 하신 분들께서는 아직까지 FOMC나 파월 그리고 뭐 바이든 이런 것들 뭐 찾아보시긴 하시지만 금리 인상이나 인플레이션 같은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생소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가 오면은 계절의 때가 변하잖아요.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라는 것들 여러분들께서 완벽하게 인지하셨을 겁니다. 그런 것과 똑같이 3월 16일에 FOMC 회의 이후 그동안 금리 인상을 한 해 만에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지지부진했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막상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는 주시장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어떻게 금리 인상을 하는데 주식이 좋냐고요? 자, 긴축이라는 얘기를 계속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거의 2주 동안 방송에 나와서 금리 인상에 대한 핵심은 물가를 잡는 금리 인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물가가 올라가니까 여기서 긴축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속이는 듯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자, 금리 인상의 긴축의 핵심은 인플레이션을 통한 긴축입니다.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자, 물가와 관련된 건 금리가 아니라 제가 통화량과 환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통화량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것들은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인플레이션에 의한 긴축인가 라는 것들은 여러분들 의아하실 텐데, 자, 긴축을 하려면 긴축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물가죠. 근데 물가를 어떻게 잡는다고요? 금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통화량과 환율입니다. 통화량을 줄여야 돼요. 통화량 어떻게 줄일 겁니까? 준 거 뺐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아파트 사신 분들 많으시죠? 최근에 아파트 가격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주식도 여러분들 중에서 대출 받아서 주식 사신 분들 많으시죠? 자, 그 대출들 어떻게 이어졌습니까? 우리의 신용을 통해서 재창조된 화폐들입니다. 이거를 걷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개인도 파산하게 되고요. 기업도 파산하게 되고 국가도 파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긴축을 할까요? 물가가 상승하면서 오히려 시장에 돌아다니는 화폐량이 줄어들게 만드는 효과를 만들면 됩니다.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에 의한 긴축이죠. 자,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앞으로 물가가 더 올라간다는 말이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잡아야 되고 앞으로 주시장은 금리
피크 아웃까지 좋을 것입니다. 자,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아지니까 예전에 시세 테마를 형성했었던 주도주들이 다시 한번 더 떠오르고 있죠. 자, 그와 관련해서 삼성에서 다시 올해 신사업과 관련해서 로봇 쪽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서 유진로봇 이 기업이 크게 시세가 나는데요. 차트 한번 볼게요. 유진로봇 같은 경우에는 제가 TV방송에서 12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여의도 주식왕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죠. 목요일 TV방송에 나와서 이 자리 말씀드리고 이 종목 말씀드렸던 이유는 첫 번째 상한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한동안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잘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종목이 바닥권에서 단숨에 100%가 올랐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거의 2달을 조정받았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갭상승이 나왔어요. 삼성에서 로봇 관련된 얘기 하다 보니까 또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여기를 따라가야 되느냐 안 따라가야 되느냐. 네, 따라가면 안 되죠. 왜냐? 섹시하지 못하잖아요. 항상 주식시장은 새로운 것들을 원합니다. 여러분, 겨울에는 막 우리 두꺼운 옷들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봄에는 두꺼운 옷을 이제 벗어 던지고 가벼운 것을 바꾸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새로운 때가 와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또 새로운 것들이 갑니다. 근데 한 번씩 이렇게 비가 올 때, 추워질 때 겨울옷을 꺼내 입지 않습니까? 마치 유진로봇과 로봇 관련주들이 그렇게 단기적으로 올랐다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여기서 또 100%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로봇스타라는 종목을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과 매매를 했는데요. 이 종목도 정말 짧게 치고 나왔어요. 하루 이틀 정도 여기서 매집을 하고 29,000원 이상에서 매도했습니다. 이게 추세를 타고 갈 것이라고 한다면 매도할 이유가 없겠죠. 제가 매도했던 이유는 단기 테마이기 때문이고 이런 로봇 관련주들이 또 올라가다 보니까 삼성에서 과거에 얘기했었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또 잘 갔었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봐야 되는 종목이 바로 마인드랩입니다. 제가 마인드랩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렸었던 건데 차기 정부에서 AI, 데이터 솔루션 쪽으로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항상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AI, 과학기술, 그리고 미래 첨단 같은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와 관련된 종목이 마인드랩인데 이 기업이 공모 가격이 3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갖자 말씀드렸죠. 3월 14일에 거래가 터지고 제가 3월 15일 날 TV방송에서 한 2만 3천 원, 2만 4천 원 이 부근대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날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가고 제가 2만 8천 원에서 2만 9천 원 이 정도 가면은 매도를 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모 가격이 3만 원이기 때문에 3만 원 부근이 네, 딱 저항 가격이죠. 이런 종목들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같이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이 비트9이라는 기업이 있고 데이터 솔루션 이 세 가지가 AI 그리고 데이터 쪽으로 움직이는 기업이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 역시나 DY입니다. DY 목요일날 방송 여러분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저녁에 목요일 방송 9시 여의도 주식왕에 나와서 이 DY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날 추천을 드렸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돌고 돌아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순환이 있듯이 주식도 어쨌든 과거에 갔었던 게 또 갈 때가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들이 갔죠.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같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강세를 보였었던 섹터가 있어요.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인텔 아시죠, 여러분들? 미국의 시스템 반도체 회사 인텔이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모비라이입니다. 모비라이.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고 계신 분들이나 옵션에 자율주행이 들어간 자동차를 타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자, 그 자율주행 굉장히 좋죠. 버튼만 딱 누르게 되면 차선을 물고 자기가 알아서 커브도 돌아주고 정체 구간에서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데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 바로 모빌아이입니다. 근데 모빌아이가 올해 상장을 한다고 하죠. 자, 제가 이런 IPO 쪽에 관심을 갖는 이유 알고 계실 겁니다. 작년에 에코캡을 제가 3,000원, 2,000원, 3,000원 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또 4,000원 할 때도 매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기업이 16,000원까지 갔죠. 리비안 IPO 관련된 종목으로 에코캡을 말씀드렸는데 그와 같이 칩스 이런 모빌아이가 이번에 IPO를 한다고 합니다. 5월 달에서 7월 달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모빌아이의 지금 시가총액 60조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자율주행이 이제 갈 수 있다는 거죠. 로봇이 갔기 때문에 자율주행까지 간다. 그래서 제가 DY를 이 구간대에서 또 말씀드렸을 때 차트상으로 요렇게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차트 한번 볼게요. DY가 앞에 이렇게 큰 산을 그렸고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 여기서 1,100원대까지는 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1,100원, 1,300원이 고점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거래가 3,000억이 터졌어요. 네, 거래 대금이 3,000억이 터졌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반등의 구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11,500원대까지 갈 수 있고 이 종목이 가면서 또 같이 갈 수 있는 게 칩스앤미디어, 뭐 텔레칩스 그리고 인포뱅크 같은 이런 자율주행 차들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팁들이 나왔어요. 최근 들어서 자율주행이 고개를 들어서 위원님. 네. 이게 다시 가는 건가 싶었는데 DY를 통해서 보니까 확실히 윗방향이 근거를 또 시장에서 그렇죠. 재료를 찾은 네, 거군요. 맞습니다. 여러분 어떤 테마가 갈 것이다 안 갈 것이다가 감이 아니라 이렇게 연계되는 테마의 움직임을 미리 확인하면서 종목 선별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번 주 특징주로 알아본 시장 확인을 해봤고요. 잠시 정리하고 여러분 고민되는 종목들 있잖아요. 해결하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전화, 문자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고민되는 종목 있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01786-1022번, 01786-1023번 두 대 활짝 열려져 있고요. 문자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로 걸려온 종목부터 저희가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연결이 됐을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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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오는 아침입니다. 잘 일어나셨어요? 네네. 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알서포트요. 알서포트. 좋습니다. 네. 매수가 궁금해지네요. 네, 9,300원에 30%예요. 9,300원에 30%. 네. 시청자님 그러면 작년부터 쭉 들고 계셨던 걸까요? 올해요, 올해. 올해. 네. 올해 진입을 하셨어요. 9,300원에? 네. 그러셨구나. 계속 내려가더라 올라가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추세 자체가, 조금 너무 윗방향으로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간절해지는데요. 바로 인강비미용과 알서포트 이야기 나눠볼게요. 혹시 도와줘요 머니왕이라고 외쳐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도와주세요, 머니왕. 네, 반갑습니다.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알서포트를 또 사셨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알서포트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좋아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게요. 그래요.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살 때 TV 방송에 뭐 인베스터가 추천을 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추천했다. 아니면 유튜브를 보고 샀다. 누가 좋다더라. 이렇게 하면서 주식을 사시죠. 자,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있을 수 있죠. 네,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꾸준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건 내가 매수를 했으면 내가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때 그걸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알서포트라는 종목 제가 여쭤봤었을 때 빠르게 답변을 못 하시죠? 그러면 이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최소한 단타를 하든 스캘핑을 하든 스윙을 하든 중장기를 하든 기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기업에 뭘 알아야 될까요? 사업 내용? 사업 내용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재료는 정확히 알아야죠. 알서포트 왜 올라갔느냐? 바로 우리 코로나 때문에 회사를 못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원격 근무를 했죠. 네,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재택근무한 것 때문에 알서포트가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갔어요. ECS라는 기업도 있고 그리고 다른 재택근무를 지원하는 서비스라는 기업들이 있는데 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의 추세는 어떻습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쪼여지게 되면 알서포트는 상승하고요.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거리두기가 풀리게 되면 알서포트는 떨어지게 되죠. 주식을 사고 계속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주신데 정부 정책의 바로 방향성과 함께 주가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앞으로 우리 사회가 다시 한 번 더 옥죄고 집에서 근무를 하게 만드는 사회로 갈 것인가? 아니면 코로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계절독감으로 가면서 사회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시면
알서포트의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 네네. 네,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거리두기가 옥죄기보다는 완화되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제 거리두기도 6인에서 8인, 11시 체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서포트는 이제는 비중을 줄여내고 다른 종목을 갈아타는 게 기회비용적 측면에서도 그리고 다양한 근거를 통해서도 앞으로 주가 방향성을 예측하는데 합리적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혹시 도움 많이 되셨을까요? 아, 그러면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말이 결국에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용기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시청자님 일단 참고 잘 해보시면서 주말 동안 대응 전략 조금 더 세워보시면 좋겠어요. 괜찮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첫 번째 전화를 받아봤고요. 이번에 문자함으로 바로 연이어서 살펴볼게요. 많은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자, 살펴볼 종목 보면 SK케미칼입니다. 자, SK케미칼이 한때 정말 시세가 좋았었는데 이금 보니까 21만 원에 30% 비중이 보여집니다. 아이고, 이 고민이 너무너무 크실 것 같아서 임광빈 위원님, 이거 네. 바로 좀 살펴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SK케미칼을 21만 원에 살만하죠. 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차트 보게 되면 이런 데서는 누구나 다 살만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에 큰 시세가 나 있고 조정을 받았다가 이게 정별로 돌아서는 자리다라고 하면서 살만한데 SK케미칼은 왜 갔습니까? 여러분들 SK케미칼이 간 이유가 무엇인가요? SK바이오사이언스 때문이죠. 혹시 바이오사이언스가 뭐 하고 있는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코로나 백신 3상 한다고 하는데 결과물이 없죠. 빌 게이츠와 매일같이 회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결과물이 없습니다. 그렇게 치료제가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거시경제 환경상 자, 바이오 기업들이 잘 가는 때가 있어요.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되고 금리가 낮을 때 바이오가 잘 가고 바이오 섹터가 시장을 주도합니다. 성장주라고 하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대웅제약, 종근당 이 기업들 갈 때 어떻게 갔습니까? 다 같이 갔어요. 지금 종목들 역별로 전환했죠. 왜 그러냐? 유동성을 지금 줄인다라고 하죠. 긴축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바이오가 좋을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부터 주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가지고 가면 안 되겠죠. 자, 왜 이 종목이 올랐는가를 생각을 해보시고 시장의 변하는 환경을 생각해 보시면 이제는 고물가로 가고 앞으로 물가가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리 인상과 함께 물가가 올라갈 거예요. 그냥 누구나 다 아는 기업이다. 우량주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시장이 변했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포트를 재정비하실 필요가 있다. 이 종목도 매도 쪽 비중 축소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중 축소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 너무 얼마나 고민이 되셨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도 솔루션 좀 내주셨으니까 잘 참고를 해봐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LRD 볼까요? SM 라이프 디자인. 예. CNC 최근에 SM이 이렇게 매각된다. SM 자회사들이 매각이 된다 하면서 CJ와 관련된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 단기 종목입니다. 이 종목 2,500원대 매수를 하셨으면 굉장히 잘 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3,000원대 거래가 한 번 더 터지면서 시세가 한 번 더 나오게 되면요. 여기서 거래가 한 번 더 터질 자리죠. 한 번 더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때는 그냥 매도하고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이 조금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단기적인 재료다라고 바라봐 주시는 부분이 큰 것 같은데요. LRD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문자 하나만 좀 더 가보도록 할게요. 열어볼까요? 지금 상하가 같은 종목 하나가 눈에 띄네요. 1327번님께서 범양건영 담으셨고 7,900원에 10%라고 하는데요. 범양건영 7,900원에 담으셨다면 이전부터
갖고 계신 네, 그러셨던 의미가 것 같습니다. 되겠네요. 이게 7,900원이 마지막으로 형성됐던 게 11월 달인데 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범양건영 발음이 매번 참 어려운데 이 종목이 올라갔던 이유가 특정 인물주 관련주죠. 여당의 차기, 여당의 대권 후보다라고 하면서 그 종목으로 움직였고 또 그 다음에 움직였었던 건 차기 정권, 부동산 정책 이런 내용들로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종목이 움직임을 시작했었던 그 시기가요. 3,000원대부터 주가가 13,000원까지 올랐죠. 3,000원부터 주가가 13,000원까지 올라갔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이 종목이 움직였었던 이유가 여당의 특정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움직임을 보여주었었죠. 자, 근데 지금 누가 대선이 당선됐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최근에 다시 밑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주로 엮이기 때문이죠. 자, 부동산 정책주 범양, 건영뿐만 아니라 이화공영, 그리고 특수건설, 동아지질, 우원개발과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 흐름에 따라서 단기적 반등일 뿐입니다. 자, 이 종목이 뭔가 다시 시세를 내기 위해선 관련된 종목들에서 실제 공급계약 공시가 나오든지 아니면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차기 정부 5월 달에 출범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본격적 권력 이양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거나 실질적으로 정말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받기까지, 직위를 받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더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대에서는 사실 좀 비중을 털어내시는 게 맞아요. 이 종목이 차기 정부에서 부동산을 밀기 때문에 본전까지 오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빠지고 반토막까지 가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빠졌었던 종목들은 반성하시고 그리고 종목이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오히려 이게 돈 번 겁니다. 3,000원에서 지금 두 배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90%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90%만큼 수익이 났다라고 생각하시고 좋은 공부거리입니다. 네, 차라리 다른 종목군으로 더 좋은 종목군으로 교체하시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범양, 건영. 그래도 최근 흐름 때문에 좀 기대하는 부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비중이 10%시네요. 지금 또 추가적으로 코멘트해 주신 부분 잘 참고를 해봐 주셨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참 계속해서 수익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주식시장이라는 게 또 때로는 매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응이 또 중요한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자, 우리 임강빈 위원께서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들 지금 추가적으로 좀 AS를 이제부터는 또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위원님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이 바로 중앙에너비스입니다. 유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자, 중앙에너비스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종목의 차트나 개별 종목의 흐름보다는 이걸 통해서 유가 관련된 흐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네. 자, 유가가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떨어질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떨어질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말씀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잘못된 얘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선 어떠한 흐름이 나와야 될까요? 그리고 왜 하필 이번에 0.25% 금리 인상이 됐을까요? 자, 이 물가라고 하는 건 세 가지가 제가 영향을 미친다 했죠. 네,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환율과 그리고 상품 가격,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인데 2월 달에 유가 상승이 특히나 두드러졌습니다. 3월 달에 0.25% 금리 상승은 유가의 상승에 의해서 나온 작품입니다. 유가의 상승이 이 정도가 나왔었을 때 만들 수 있는 금리 상승은 0.25%입니다. 자, 근데 달러가 잠시 강세를 보였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원래 달러와 원자재 가격은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달러가 약할 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데 원자재랑 달러랑 같이 움직이는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 나왔어요. 자, 강달러를 보일 때는 물가가 원래 잡히게 되거든요. 강달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천정부지로 쏟았습니다. 이 말은요, 네, 앞으로 물가를 못 잡는다라는 것이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국제유가 적정가치 170달러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모든 분들이 확인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MTN 방송에 나와서 20년도, 그때는 전속 전문가가 아니었는데요. 그때부터 $30, $40 할 때부터 국제유가 $100, $160까지 갈 것이다라고 저 혼자 외쳤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유가가 떨어질 때마다 유가가 고유가이기 때문에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 계셨죠. 오미크론 때문에 잠시 떨어졌지만 지금 와서 한마디도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오미크론 때 떨어졌을 때도 이거는 잠시 추세가 꺾인 게 아니라 단기적 이슈 때문에 조정이 났다라고 말씀드렸고요. $100를 간다라고 매번 주장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유가가 올라간다는 건 여러분들 계좌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거품을 취하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취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때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그것을 지키게 되면 나중에 화폐 가치가 올라가면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자, 과거에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을 때가 있었죠. 네, 그때 도쿄의 모든 부동산을 팔게 되면 미국 전체 땅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일본이 그만큼 가치가 높았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가격에 거품이 낀 겁니다. 이제 와서 하는 얘기는 그때 일본의 경제는 거품이었다 얘기를 하죠. 만약에 그 거품을 취하고 지금까지 그 돈을 지켰다면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됐을 것입니다. 지금 경제가 다시 거품 경제로 들어갑니다. 자, 국제유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거품이요. 엄청난 거품입니다. 근데 이 거품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실 겁니까? 거품을 취할 수 있는 투자라면 돈을 벌지 않을까요? 네, 저는 TV 방송에서 나와서 하는 이야기 뭐냐? 우리가 거품을 취하자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거품을 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구간 때, 이때 저랑 함께 하시면서 저를 잘 따라오시게 되면 모든 거품을 여러분들 취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그 거품을 취했으면 지켜야겠죠? 지키는 방법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매번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을 좀 앞서서 잘 볼 수 있어야지만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기 때문에 중앙 에너비스는 여기서 그러면 저희가 정리를 해보는 것으로 하고, 자, 이어서 영풍재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영풍재지 같은 경우는 26.16% 저희가 수익률 챙겼는데, 뭐 우리가 노리고 들어갔었고 추세 깨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최근 들어서 오히려 장 좋게 되면서 더 큰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풍재지 먼저 볼까요? 제가 영풍재지도 말씀드리고 또 신재생에너지 기업들까지 그럼요. 추가적으로 또 말씀 좀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풍재지 올라가는 이유 재지 펄프 가격 올라가기 때문이고, 이전에 제가 M&A 관련된 종목으로 이거 단타치자라고 말씀드렸죠. 재료 있는 종목들 이렇게 단기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종목들 앞으로 물가 상승하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거예요. 자, 이제 앞으로 물가가 상승을 했었을 때 국제유가만 올라가면 되느냐? 아닙니다. 아주 더 재미있게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중앙은행의 통화 결정 정책자라고 한다면 앞으로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해선 물가를 더 올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물가를 최고조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환율 약세를 만들면 됩니다. 달러를 약세로 만들면요, 물가가 폭등을 하게 됩니다. 자,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주 재밌는 나라예요. 기축국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모든 경제를 다 합친 값과 같습니다. 아주 계획적으로 설계된 나라고,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우리 일반적인 국가와는 달라요. 달러를 우리가 특별하게 보는 이유는 결제 수단이기 때문이죠. 미국에서 사용하는 화폐입니다. 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유럽연합, 그리고 일본, 캐나다, 스웨덴, 스위스와 같은 달러 인덱스의 지분을 보유한 나라와 경제 합비 똑같게 되는데, 자, 그동안 이 달러 인덱스 지분을 보유한 국가들의 경제가 어땠습니까? 좋았습니까? 일본이 경제가 좋았나요? EU가 경제가 좋았나요? 아니죠. 이들의 희생에 의해서 미국이 그만큼 성장했습니다. 자, 화폐 경제는요, 모두에게 골고루 그 기회가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그만큼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기회가 다른 쪽으로 넘어가야 되고, 물가 상승 구간에서 물가를 올릴 수 있는 방법, 유가의 상승도 있겠지만 달러를 약세로 만들면 됩니다.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바로 개별국 통화가 강세를 보이게 될 텐데요. 자, 그렇게 하면서 자본이 이동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유럽 주시장도 좋을 거고요. 일본도 좋을 거고 한국도 좋을 것입니다. 특히나 달러가 약세됐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태양광 기업입니다. 태양광 기업입니다. 자, 앞으로 이렇게 부채가 한계치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경제 파산이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부채 한계 때문이죠. 자,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기름을 쓰기가 어려울 거예요. 170달러, 200달러까지 간 기름을 부채 한계 구간대에서 통화량이 줄어든 구간대에서 돈이 없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대체하고자 하는 게 바로 태양광 기업이고 풍력 기업이고 그리고 원전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보다 더 한 단계 상위 개념은 신재생 에너지 기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가 자꾸 기후 변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지금 이해를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태양광 기업, OCI, SDN 또 윌링스 같은 기업들 앞으로 약달러 구간대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정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제가 또 CS 윈드도 말씀드렸는데 OCI 잠시 한번 볼까요? OCI라고 하는 이 기업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기업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기업이기도 한데 물가 상승 구간대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 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네, 주식이 떨어졌죠. 그렇게 해서 돈 번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우리 주식이라고 하는 건 정말 미래를 보는 일입니다. FOMC 금리 인상이 있고 나서 물가 상승 구간인데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기업이요. 1달러 올라갈 때 영업이익 400억 증가합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현재 36달러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국제유가가 이만큼 올라갔어요.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물가는 더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폴리실리콘 가격이 앞으로 계속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자 유럽이 지금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나 원유 수입을 중단하겠다라고 얘기했죠. 독일과 EU에서 원래 2050년도까지 탄소 중립이라고 하면서 태양광과 풍력을 늘리려고 했는데 이것을 좀 더 앞당겼죠. 2030년, 35년까지 앞당겼습니다. 1기가와트의 전력량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바로 원전 1개 수준이 1기가와트인데요. 자, 이 대부분의 양을 3배를 증가시키겠다고 합니다. 풍력도 3배, 태양광도 3배입니다. 앞으로 성장성이 무궁무진하겠죠? 정말 이해가 빠르신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주가가 흘러갈지 보실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마치 유가가 30달러, 40달러 할 때 제가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갈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미친 소리와도 같을 수도 있는데 태양광 기업의 주가 폭등을 앞으로는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또 확인을 하실 테니까요. 그런 주가의 흐름들 많은 기대해 주시고 또 이런 것들이 어렵다 이런 것들 또 더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톡 링크가 나갑니다. 자, 노란톡 아래로 여러분들이 입장하시면서 저와 함께 앞으로 이 거품 경제 구간 때 부를 차지하는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지금 거시적인 시장 상황을 배경으로 종목 보는 눈 여러분 좀 체크가 될 텐데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다음 주 어떤 종목 담아보는 것이 좋을지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위원님. 좋은 매력적인 종목은 무엇일까요? 제가 거시적인 경제 이런 것들 참 최근에 많이 말씀드리고 네. 또 거시적인 종목들 하면서 또 이런 종목들만 또 할 수는 없죠. 제가 최근에는 뭐 로보스타라는 종목도 단기 매매를 하고 있고 대한금속도 매수하고 나서 다음날 13% 갭상승이 나왔을 때 또 매도 말씀을 드리고 이런 단기 종목들도 좀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와 관련된 종목으로 오늘은 단기 종목 하나 말씀드릴 텐데요. 3일기업공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일기업공사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차트 보시게 되면 앞에 아주 큰 시세가 그려졌죠. 그리고 나서 정배로 돌아섰는데 자, 이 구간대에서 거래가 터졌습니다. 자, 이 종목 부동산 관련된 종목이고 또 특정 인물주 중에 하나인데 인물 쪽에 주목하시기보다는 차기 정권의 정책 중에 하나인 부동산 쪽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이후에 무방이 있는데요. 네. 무료 방송 통해서 이 때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계좌가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비가 오게 되면은 봄이 오듯이 뭔가 특정 사건을 알리는 때 이벤트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FOMC 금리 인상이고 앞으로 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방송 내용들 잘 보셨으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계좌의 묵은 때, 그 다음에 계좌의 찌든 때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의 때입니다. 여러분들 그 때를 꼭 잡으시면 좋겠고 그와 관련된 방법은 무방을 통해서 안내를 드릴 거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제 아래 노란톡에서도 해당된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이 입장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즐겁네요. 떼돈 벌 수 있는 때, 그리고 계좌의 묵은 때를 벗길 수 있는 때는 지금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 방송 참여해 보셔도 좋겠네요.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고 인베스터 임광빈 위원의 사진 옆에 방송 중이라고 지금 보이고 있으니까요. 해당 버튼 클릭하면 됩니다. 잠시 후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지금 바로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급 계좌 만들기 함께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임광빈 위원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여러분 무료 방송 많이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좋은정보위원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좋은 주식을 좋은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그 익절의 기회가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꿀팁을 얻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소통 나누고 싶다면 노란톡 열려져 있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되는 샵 0988번으로 좋은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안에 도와드릴게요. 문자 보내는 게 좀 번거롭다 하신다면 이쪽에 QR코드 열려져 있기 때문에 휴대폰 열고 카메라 킨 다음에 쫙 갖다 대면 그 링크 바로 연결됩니다. 함께 해보시죠. 그리고 잠시 후에는 역시나 무료 방송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주제를 보니까 마인즈랩이 진짜 잘 갔잖아요, 여러분. 마인즈랩을 또 언급해 주신 적이 있는데 그 후속해서 또 잘 갈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꽃피는 춘 3월. 물론 지금 눈이 오고 있지만 어쨌든 황금주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이야기들 다채롭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제 옆에 계시는데요. 인사드릴게요. 황금 맥점의 대명사 좋은정보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앵커님 멘트대로 진짜 지금 뭐 날씨는 춥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증시에는 꽃피는 춘사물에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해서 아무한테나 기회가 주는 건 아닙니다. 선택된 상위 5%한테만 그 기회가 오는 겁니다. 오늘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 어떻게 하면 선택된 상위 5%, 즉 성공 투자에 들 것인지 여러분 아마 절감하실 겁니다. 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주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라고 좀 정리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2,700선을 두고 나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한다는 게 참으로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위원님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나쁘지 않은 게 아니고 매우 좋았죠. 그렇죠. 매우 좋았죠, 사실. 매우 좋았죠. 근데 사실 우리 이하선 앵커님하고 저하고 밤방송도 월요일날 화요일날 하고 또 이 시간도 같이 진행을 네. 하잖아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 아까 앵커님 멘트대로 꽃피는 춘사물이 올 것이다. 지금 금년도에서 첫 번째 오는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월요일날 화요일날 제가 밤방송 출연해서는 여러분께 왜 지금 우리가 매수 기회이고 이 시장이 변곡점에 있는지 그것을 논리적으로 정확히 제시해 드렸습니다. 예, 그것이 좀 운 좋게 맞아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번 주를 리뷰해 보면 지금 지수 같은 경우는 터닝 포인트에 와 있다.
금리의 첫 번째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알 수 있겠고요. 근데 또 종목별 흐름을 보게 되면 역시 제4차 산업혁명주 머니투데이에서 제일 먼저 제가 여러분께 추천하는 그 섹터 아닌가요? 그것이 또 한 번 이제 뭐 표를 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장 흐름을 잠깐 차트를 네. 통해서 보실까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계속 뭐 여기저기 다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두고 보자, 늘 뭐 이렇게 아직도 불확실성 구간이다. 근데 이제 코스피 차트예요. 코스피 차트가 다중바닥을 완성하고 지금 또 한 번 네. 이게 이제 하락 추세선인데 이것을 돌파한 찰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 드렸냐면 자, 이번 주는 양성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렸는데 한 주를 마감해서 이렇게 한번 주봉을 보실까요? 자, 주봉을 보시게 되면 역시 양성이 나왔어요. 이게 황금 맥점 전략 넘버 4예요. 양음양음. 어떻게 아세요? 벌써 아우, 제가 야. 이 코너만 몇 개월인데요. 벌써 딱 보시고 양양 이게 벌써 이렇게 해서 전략 후반이 될 것이라 예. 말씀드렸죠. 이것은 이제 어떤 분들은 또 그러실 거예요. 아, 저것도 좋은 정보 나와서 또 한 번 맞췄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주식은 로직이에요. 딱딱 이런 패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앞서가셔야 되는데 역시 상승으로 마감해서 코스피는 한 4.4%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네. 문제는 뭐냐? 제4차 산업혁명주가 많이 포진 있는 거 어디죠? 우리 앵커님 잘 아시겠지만 어느 쪽이 코스피가 많이 포진했을까요? 코스닥이 많이 포진했을까요? 닭이죠, 코스닥. 예? 코스닥이죠. 닭입니까? 닭. 아, 난 닭이라서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코스닥. 아, 닭. 우리가 이제 시장을 크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제가 1월달 조정의 성격, 2월달 조정의 성격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 앵커들 기억하시죠? 이미 3주 전부터 유가 얘기 그만하자. 그만하자. 인플레이션 그만하자. 네. 전쟁 얘기 그만하자. 잊자. 왜? 주가는 항상 선 반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1월 달이 바로 FOMC에서 매파들이 발언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우려에 의해서 기축 조치의 선 반영했다. 네. 이게 뭐라고 그랬죠? 그랜저 검증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2월 달 우크라이나 컨트리 리스크로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기회를 준 거죠. 네. 이럴 때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자, 월요일 날 제가 화요일 날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이때가 변곡점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 이 캔들을 보시자. 이 음선 다음에 도지가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입니다. 이거 이따 뭐 노란 톱밥도 나오겠지만 이때 여기서도 좀 급등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한번 주봉을 보실까요? 이제 왜 터닝 포인트인지를 그 이유를 아셔야 될 거예요. 자, 지금 코스닥 주봉입니다. 대단하죠. 양선 나왔죠. 그러니까 주초 이것은 그 밑꼬리 커버하는 거고 양선이 5개 나왔어요. 이 장대 양선이 나오면 추세 전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다시 한번 월봉을 보실까요? 제가 네. 말씀드린 게 그 다 여기저기서 아니라 할 때 저는 금리 첫 번째 기회라고 그랬죠. 항상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식할 때 있잖아요. 앵커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 내릴 만큼 기회예요. 왜? 지금 대세 기조가 유효하거든요. 제가 지난 말씀에 어떤 말씀 드리냐면 지금은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로 전환되는 그 구간에 있다. 그러면서 1월 달은 바로 FOMC 그걸 가지고 중간 반락의 성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중간 반락은 매수하는 거예요. 이거 추세 훼손이 아니죠? 역시 이렇게 좋게 흐름이 일어나고 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이제 지난 것을 복귀해드렸지만 한번 해외 그 차트를 몇 개를 띄우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스닥이 말이에요. 나스닥. 이 나스닥 차트예요. 이것이 지금 16개월 만에 주간 단위로 최대 폭의 상승을 가져왔다고 그래요. 자, 이제 여기서 확인되는 거죠. 예. 그런데 확인은 좋아요. 저점대 얼마 올랐어요? 11% 올랐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여러분들 진짜 이게 이제 황금 맥점 전략 시간인데 정말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논리를 설명드렸단 말이에요, 제가. 네. 그래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한번 주봉 보실까요? 이것도 역시 주봉을 한번 보십시다. 나스닥 주봉을 보시게 되면 어떤 모습이냐면 주봉. 예, 주봉이에요. 역시 상승을 장악했죠. 예. 이게 이제 몰라 신압으로 이게 상승을 장악하는 거예요. 상승 장악하면서 삼선 전환까지 시키는 거예요. 네. 5주선 뚫어놨어요. 10주선까지 뚫어놨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또 환호도를 합니다. 이제 확인됐거든요. 근데 저는 다음 주에 약간 이제 여기서 또 환호하면서 됐다 막 하거든요. 흥분하거든요. 저는 잠깐 약간 보수적으로 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이제 투자의 팁인데요. 이렇게 네. 보시고 하나만 더 기왕이 나온 김에 주식 어렵게 하나도 없으십니다. 제가 왜 유가 얘기 그만하자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거잖아, 유가. 이미 저는 그때 이제 장 끝나고 놀면 뭐하니 있어요. 거기에서 유가는 $120에서 맥힌 $130까지 갈 거예요. 응? 이게 바로 꼭지고 이렇게 많이 상승하면 누르죠? 그러면 지금 아까 보면 이 지수하고 배치되는, 그러니까 대칭이 되는 차트가 바로 이런 거예요. 예. 이게 이렇게 벌어지는데 여기서 계속 앵무새처럼 여러분들 그리고 거기에 환상이 젖어들면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게 주식은 논리고 과학인데 어떤 걸 말씀드려요? $1 환율을 보시라 했어요. 예. 꼭지잖아요. 맞죠,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다 남들이 막 몰려다니면서 환호하면서 대중들 몰려다닐 때 그럴 때는 잠깐 경계 무도로 가는 거예요. 어찌됐든 시장 괜찮았고 제 4차 종목별 4차 설명률이 좋았다. 어제 유일 로비스가 예. 상장을 해서 따상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그와 같은 관련 종목들, AI 관련 종목들 많이 올랐죠. 이게 다 특징이 뭐죠? 제4차 산업혁명이죠. 또 한 번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하니까 참 왔죠? 좋네요. 예, 예. 기회가 왔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좋은 자리에서 저희가 진입하는 게 어쨌든 내린 만큼 기회가 된다라는 말이 이번 시장 터널 여러분 함께 경험하시면서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네. 그러면 다음 주는 보수적으로 본다라는 관점이신 거예요? 보수적인데 네. 저는 항상 좀 뭐라 그럴까요?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이거 좀 죄송한 말이지만 사실 대중은 파도와 같이 거센 이렇게 노도와 같이 그 힘도 내지만 네. 주식시장에서 대중은 어리석어요. 어. 진짜입니다. 그래서 대중 어리석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제 막 남들이 안 볼 때, 안 볼 안 볼 때, 남들이 회할 때, 남들이 아니라 올 때 그때 내용 있는 종목들이 저쪽에 매수해요. 그러니까 네. 다음 주는 보수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코스닥 같은 거 있잖아요. 이미 양선이 5개 나왔어. 그리고 장대 양선이 나왔어. 누가 좋아하시죠? 대부분 결국 이제 확인됐다고 막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때는 약간 경계 모드로 갈 건데 문제는 뭐냐? 그렇다고 종목 장세가 없느냐? 이제 꽃피를 추정 종목 장세가 계속돼요. 그것도 어떤 종목들? 낮은 종목들. 펀드 대비 그런 것들을 노리시면 될 것 같다. 그런 예. 생각이 드네요. 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종목이 가장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 위원님, 그래서 포착주들 좀 보면서 공부를 해보면 좋겠는데, 예. 위원님,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사실 이제 제가 일단 이제 무방도 준비되어 네. 있지만 무방도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두 무릎을 칠 종목이 있고 두 지난주에 무릎을? 예고를 해드렸어. 오. 유레카라는 말 아시죠?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제 예고도 해드렸던 종목이 바로 마인즈랩입니다. 마인즈랩? 노란톡 하나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노란톡에서도 똑같이 이따 말씀드렸지만 마인즈랩 DY 이것을 여러분께 영상으로 추천드려서 그야말로 아주 무료 톡방에서도 여러분들 좋은 수익을 드렸거든요. 그게 마인즈랩이었습니다. 그 마인즈랩 물론 시장도 나쁘지 않았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좀 차트를 보시면서 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두 무릎을 쳤는지 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법 배우시기예요. 자, 마인즈랩은 아까 AI 말씀드렸죠. 제4차 산업혁명에서 결국은 숨겨진 AI예요. 숨겨진 AI. AI다. 셀바스 AI 있다고 아시겠죠? 예. 그 음성 합성해서 국내 1위고 캐시카가 되고 메타버스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건 뭐냐? 여기저기 지금 요즘 은행 전화하면 비대면에서 사람들이 별로 안 받아요. 다 누가 하죠? 기계가. 기계가 아니고 기계가 기계죠. 비말생 하는데 그게 다 뭐냐면은 AI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AI 콜센터 하면서 네. 신한은행 그런 데 많이 들어가요. 사실 이거 이제 작년에 적자였지만 예. 건너부터 턴어라운드가 일어나요. 이 회사가 뭐냐면 공모가 얼마짜리냐? 3만 원이에요. 3만 원? 3만 원했던 회사인데 거의 무슨 4만 3천 한번 있죠. 예. 거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많이 내렸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성공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흥분하지 말고 쫓아다니지 마시라. 그리고 여기서 황금 맥점 전략에서 포착된 그런 자리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때가 2만 원대였어요. 공모가 3만 원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외바닥이에요. 예. 장 때부터 한번 딱 올랐다가 한 달 정도 기간 조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 캔들 이게 뭘까요? 우리 앵커님 역전대망치 다음에 도지 노안 역시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평선 밀집까지 되는 거예요. 예. 이때에서 준 상한가보다 43%나 어제도 급등 나왔네요.
어제도 한 뭐 9% 가까이 급등 나왔는데 네. 하여튼 한꺼번에 축하드리는데 이게 황미기가 포착한 예, 좋은 수익을 드린 종목이었다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또 한 번 이제 네. 좀 스킵하고 DY가 있습니다. DY. DY도 똑같습니다. DY도 뭐냐면은 이것도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 여기에서 이게 뭐죠? 양양음. 이 표현 몇 점이죠? 네. 주식 되게 쉽죠. 근데 이렇게 쉬운, 아니,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사실 이제 초보자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찾냐고요? 그냥 잠깐 나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잠깐 나오는데 이거 황금 맥점 전략이거든요. 넘버 5. 이게 거의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놀면 뭐하니 끝났을 때 늘 하는 얘기가 넘버 하이브. 같이 좀 해주세요. 하이파이브. 이렇게 거의 틀릴 리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때도 좋은 수익을 냈고 여기서 또 한 번 나옵니다. 네. 여기서도 음봉 3개 다음에 여기서 좀 중상권 29%나 주간 단위로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은 대학과 무료 톡방에서 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함께 여러분 관심 종목으로 다 추천드렸던 종목들이기도 네.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역시 저점 매수가 답이다. 이지트리눅스입니다. 오. 네. 이것은 진짜 마디마디 음봉 그러네요. 7개 다음에 강세 형태에서 포착돼서 VI에서 그냥 당일치로 13%, 그 다음에 똑같이 규칙적으로 이 패턴들이 나옵니다. 음선 5개에다가 이럴 때, 네. 참 이럴 때 손이 안 나가죠. 맞아요. 또 떨어질까봐. 또 떨어질까봐, 네. 두더지 땅굴 탈까봐. 네. 근데 이때 역시 다름아는 상한가 같죠. 그런데 이제 황금 맥점 전략은 특이한 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계속 땅굴 팔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절묘한 게 뭐냐면 매수 당일 또는 보통 3일 내에 승부가 나고요. 네. 아주 늘어진다 하더라도 5일 내에 대부분 승부가 나요. 그럼 일주일 동안 기다릴 수 있죠? 근데 그걸 그냥 네, 하여튼 어찌됐든 이때부터 상한가도 왔고 그 또 VI 걸렸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번 해서 한 12%나 상승한 예, 그런 예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네. 이제 볼 게 뭐냐면은 스코넥이라고 있습니다. 스코넥. 이런 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역시 저점 매수가 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스코넥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나오죠? 이제 제가 또 이것도 목요일 날 공개방송에 있었어요. 무방을 장중. 예. 음선 5개짜리예요. 음선 5개짜리인데 지금 여기서 도지가 나오죠. 이 도지는 뭐래? 힘의 균형이에요. 오늘 그 학습하시는 게 태도가 네. 진지하십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성우투자는 이렇게 좀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맞아요. 어떻게 해요? 공부하시는 만큼 아는 만큼. 정말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안 볼 때 이렇게 바로 매수해서 그냥 5저점 부에 걸리면서 13%. 우와. 그때 공개방송 함께 하신 분들 뭐 좋은 수익도 나셨을 겁니다. 그래서 스코넥 한번 우리가 또 멋있게 공략한 그런 종목이었고 네. 그 다음에 CS 베어링이라고 있어요. CS 베어링. CS 베어링이 뭐냐면 풍력? CS 베어링이 뭐냐면 CS 윈도우의 네. 자회사예요. 맞아요. 거기에 들어간 풍력 같은 발전에 베어링이 들어가요. 그걸 만드는 회사예요. 그걸 만드는 회사인데 이렇게 여기서 우와. 매수가 이렇게 올랐을 때 이게 급등 차트죠. 예. 이게 진짜 사람들이 굉장히 꼬시는 차트예요. 꼬시는 차트. 이거 뭐 CS 이 베어링 이렇게 좋은데 급등은 이게 잡아야 되겠구만 하고 이렇게 이제 오른단 말이에요. 이때는 고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황금 맥점 전략의 포착한 건 뭐냐? 여기서 한번 보세요. 도지를 노리셔야 되겠어요. 도지. 음선이 몇 개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네. 나왔어요. 네. 음봉 5개짜리. 그러니까 이때 어제 같은 경우 14%나 좋은 튀어오르는. 네, 상승률을 보였다. 역시 저점이죠? 네. 이런 것들을 자꾸 복귀하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지니언스가 있습니다. 지니언스. 자, 지니언스 보실래요? 굉장히 규칙적이에요. 지니언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황금 맥점 전략이 마디마디 이제 그 전략에서 포착됐는데 사실 이게서 결정적으로는 어제예요, 어제. 어제 왜 그러냐면 예. 보세요. 음선이 하나, 둘, 세 개 셋. 나와요. 그러면서 이게 딱 이걸 외웠거든요. 네. 이게 외웠죠. 음봉 3개짜리. 그러면서 어제 슈팅이 나오면서 좀 좋은 상승을 보였네요. 8% 정도 우와. 좋은 수익을 보였다. 뭐 대략 뭐 이 정도로 이번 주 황금 맥점 전략에서 포착된 종목들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종목을 발굴했었으면 수익이었겠구나라는 팁을 얻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심화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대박을 향해서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박 수익률을 내는 종목들은 어떻게 발굴하는 걸까요? 재료가 주는 강도, 그리고 주가의 위치, 자리, 결국에는 언제 매수 타이밍 등등 참 복잡 미묘한 진리가 숨어 있는데, 자, 우리 조은정보위원님. 네.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모아서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그 맥점을 잘 잡는 거다. 그렇죠. 라고 정리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잘 팔으셔야 되고. 맞아요. 네, 익절은 그게 어렵죠. 예술이니까요. 그게 예술이니까. 예. 매수는 기술이요. 기술이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어찌됐든 이제 이 시간은 심화 학습 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주식 시장에 입문할 때, 아, 내가 손실 보겠다고 입문하신 분이 과연 몇 분이 될 거예요. 모두 다 수익 내겠다고 이렇게 이 주식시장에 입문하셨는데, 계좌가 6천만 개랍니다. 실제 이 투자하는 인구가 1,000만이 넘는답니다. 근데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거 제가 그냥 뭐라 그럴까? 지레 짐작하는 게 아니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5% 정도만 이 주식시장에서 성공 투자를 한다고 그래요. 특히 개인 투자분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날 것이냐? 저는 여러분들께 이 시간을 통해서 늘 조언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채팅창에 보게 되면 옆집 아저씨도 같다, 또 선장이다, 이렇게 표청을 하시는데, 저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되게 사랑하거든요. 약간 좀 문학적인 표현에서 죄송하지만, 왜? 제가 실패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것처럼 정말 힘들게 저는 여러분들 아주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래도 여러분들 이 방송을 통해서 뵙기 때문에 조언을 드리는 거니까 절대 좀 나쁜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죠. 공부하는 만큼, 아는 만큼 성공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주식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대중편에 서서 대중은 어리석다고 그랬죠. 제발 몰려다니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어떻게 하면 진짜 여러분 성공 투자할지, 그리고 맥점을 어떻게 잡는 건지 함께 연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GS라는 종목 있죠.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GS입니다.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이제 GS를 어떻게 공략을 했냐면, 첫 번째, 저는 GS를 잘 몰랐어요. 솔직히 해서. 예? 근데 경남 창원 그런 지역에서 가스를 공급하는 업체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 2,300개 종목 여러분들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절묘하게 잡아주는 어떤 기술적 맥점이 있어요. 그게 뭐죠? 황금 맥점 전략이란 말이에요. 딱 돌리면 바로 나옵니다. 딱 보니까 여기서 장대 양손 다음에 이 정확히 음선 3개짜리거든요. 이게 포착이 돼요. 그 다음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어떤 회사지? 아하, 우리 경남 지역에서 가스, 그래, 천연가스가 오르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펀더멘탈, 내용 대지, 그 다음에 기술적 맥점이 바로 양봉 다음에 음선 3개짜리 했습니다. 이때 최저점에서 황금 맥점 전략에 포착해서 그때부터 그냥 다이렉트로 100 정도 올랐죠. 그 다음에 상승한 게 어디였죠? 여기서 이제 가격과 기관적으로 거쳤죠. 허다가 한번 또 슈팅이 나왔어요. 이때는 따라가면 또 고생합니다. 그러면 음선에 3개, 4개 나올 때, 3개 나올 때 이때 포착해서 또 단기 수익도 나왔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게 여기에요. 이거 좀 확대해 드릴게요.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대략 이렇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5일선 아래에서 양 패턴이에요. 역전된 망치. 이게 황금 맥점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맨 저점 되면 334%가 올랐고,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아침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분께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언제? 이때. 맨 저점에서. 근데 이때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요? 이미 3, 4주부터 이제 에너지 가지고 보지 말자. 이거였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들어가면 제가 팁을 드리는 거예요. 야, 여기저기서 늘 매스컴 타면서 이슈화 되면서 이게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러면, 야, 그래, 뭐 유가 골드만삭스에서 $150 간다고 그러지. 야, 더 오를 거야?
왜 이렇게 오른 것을 선반에서 생각을 안 하세요? 저는 올 매도를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이거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있으면 지금까지 또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찌됐든 이것을 제가 투자의 팁을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대중과 멀어지십시오. 매스컴 타면서 이슈화되면서 여러분들을 내가 못 사면 지금 사야 되는가 봐 라고 착각이 들어가면 그때는 멀리 하십시오. 예, 이건 제가 투자의 팁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외롭고 고독하게 매매를 하니까 이렇게 수익이 잘 나더라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어떤 종목이 있냐면 바로 셀바스 AI입니다. 셀바스의 AI는 아까 우리 마인드랩 말씀드렸죠. 사실 제 4차 산업혁명에서 AI, 로봇, 자율주행 뭐 기타 쫙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승이 크게 일어났죠. 예, 그 다음에 이것은 음성합성이라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서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눌림에서 이평선 지지를 받고 똑같이 나오죠. 뭘까요? 양, 음양 패턴이에요. 이때 한번 또 급등이 나오고, 그때 여기서 또 한번 눌림에서, 이거 여기서 보면 외바닥, 싼바닥 또 한번 포착했습니다. 마디마디 황금 맥점이 4번에 포착해서 이때 뭐 저와 함께 하셨는데 거의 뭐 배 이상 수익이 났죠. 뭐냐면 먹고 또 먹고 했으니까 90% 정도 상승이 났고, 그 다음에 그 진화 때문에 최근에도 또 우리 황금 맥점 전략에서 포착된 게 바로 여기입니다. 굉장히 주식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죠? 음에서 도지죠? 거래가 감소하면서 이때 상승이 일어났어요. 잠깐 일하다가 또 한번 시장이 좀 안 좋아서 같이 눌렀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또 한번 이제 여기서 급등이 났죠? 이게 바로 뭐죠? 그러면서 한 30%가 상승이 났죠. 결국 이렇게 저점에 잡으면 어렵지 않게 뭐 주리분들, 직장 다니신 분들, 초보분들 다 수익을 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황금 맥점 전략 좀 한번 참고하셔서 함께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일동제약이 있습니다. 사실 일동제약 같은 경우도 이게 진짜 마디마디 여러분들 이것도 굉장히 규칙적이에요. 뭐냐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봉 상승 다음에 눌림, 그 다음에 양봉 2개 다음에 도지 캔들 이러면서 그냥 단순히 140%는 올랐거든요. 이것도. 그 다음에 또 한번 눌리면서 여기서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양, 양 캔들. 양음양 캔들인데 이 음선이, 양음양 캔들이 뭐라고 그랬죠? 5일선 위에서보다는 이제 보통 우리 개인들 좋아하시는 게 저는 다 알아요. 뭐 좋아하시죠? 5일선 타고 올라가는 것들. 거기다 장대 양봉, 적산병. 됐다 하죠. 근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적산병이란 뭐예요? 3일 연속 올랐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 종목이, 그 회사가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있고 아주 좋고 진짜 세력들이 아주 움직이는 그런 거라면 모르겠지만 이미 3일 동안 적산병이 올랐다면 주가가 많이 오른 거예요. 물론 그보다 더 올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께서 그 자리에 들어가서 수익이 얼마나 더 날까요? 이미 남들은 아까 똑같은 논리예요. 아까 제가 코스닥 차트 말씀드렸죠? 10% 올랐어요. 누가 여러분들 수익이 많이 날까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심리적으로는 자꾸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또 5일선 매매도 뭐 나쁘지 않다는 건데 그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5일선 아래에서 양음양 패턴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거 황금 맥점 전략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양, 음양. 역제된 망치부터 신뢰성이 크죠. 이때부터 또 한번 30%가 올랐고, 37%가 올랐고, 그러면서 또 한번 이것도 이제 여기서 포착된 게 바로 여기인데, 최근에. 자, 3스타를 노려라. 3스타가 뭐냐면은, 도지가 있잖아요. 도지라는 표현. 이게 도지거든요. 하나, 둘, 셋. 이게 별 모양이에요. 스타. 그래서 아까 코스닥도 모닝스타가 나오면, 그다음부터 주가 상승하죠. 이 도지라는 건 뭐냐면은, 힘의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도 3일 연속 힘의 균형이에요. 그럼 윗방이 됐던 아랫방이 됐던 방향 트기가 쉬운데 이런 것들이 봐요. 여기서 이평선 밑집에서 3일 동안 도지가 나왔죠. 그리고 슈팅이 나오잖아요. 아하, 이제 팔을 사람 팔았구만. 소위 말해서 메이저들은 그걸 알고 이때부터 주가가 급등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것들 뭐 내용도 뭐 다 아시죠? 이제 결국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 엔데믹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는 막 감기약 치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어떤 그 항생제 같은 거, 감기약 치료제가 만드는 회사, 신풍제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주가가 오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리 정확히 우리 황금 맥점 전략에서
잡아냈다. 예, 뭐 여기서 단수에 77%가 올랐네요. 뭐 오래된 것은 차차 허더라도. 자, 또 한번 이제 그 다음엔 또 뭐가 있느냐면 모아텍이 있습니다. 모아텍 같은 건 자꾸 제가 여러분들, 왜냐면 이것도 이미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새롭게 보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자, 우리 개인 투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 뭐죠? 5일선 위에서 장대 양봉, 적산병, 돌파하면 되게 좋아하시죠.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뭐 여기서 좀 횡보했다도 양보 나오면, 야, 이거 내가 못 사면 바보 같아. 상한가 되면 또 한번 뽑을 거야. 이때부터 이제 오늘의 이슈, 텔레비 틀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몇 프로 오르고 이미 오른 거 가지고 얘기는 참 좋거든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는 여러분들 뭐 인기 영화 프는 그런 어드바이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투자에 도움이 되시도록 여러분께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때는 한 테프 쉬세요. 이거 황미끼 전략 넘버 5예요. 갭 상승은 꼭 메워요. 예? 갭 상승은 메웁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전된 망치예요. 이때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에서 포착이 돼요. 그러면 또 당일 동안에 여기서 사시는 분들은 이 싼 고점에서 분명히 손절 하실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들어가서 이때부터 27% 올랐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포착된 게 뭐냐면 음선 3개짜리 여기서도 오르면서 계단식 상승파죠. 그러면서 79%나 상승 예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세요. 1월 달에 가장 큰 시세를 냈어요. 초단기간에. 이게 보게 되면 바로 1월 3일 날 첫 자리였어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예, 좋은 종목 있습니다. 이따 무방 함께 하시죠. 라고 다 예고드렸던 종목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모아텍 한 말씀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국석유가 있어요. 요즘 에너지 그 관련 종목들 두고 계신 분들 고생 많으시죠? 오늘 그런 분들은 이따 말씀 제 무방에 꼭 오세요. 성공 투자 기분대로, 군중 심리대로, 여론몰이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황금 맥점에서 황금 맥점 전략에서 잡혀진 게 여기 있는데 이때는 뭐 크게 빠지지 않았지만 고생했죠. 응? 왜냐하면 빠지지 않았지만 또 이제 기다리니까. 그래서 이거 좀 고생했지만 그 다음에 좀 기다리니까 또 슈팅이 나왔고, 이것도 결정적으로 수익이 좋은 게 난 게 언제냐면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것도 양음양 패턴이에요. 양음양 역전된 망치 참 신기하죠. 그러면서 이것도 양 5일선 아래에 있죠. 이때부터 좋은 그 시세 흐름을 보였다. 그래서 한국석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에너지 관련주는 제가 이런 이미 슈팅이 나온 종목들은 더 이상 이제 기대하시지 마시자라고 해서 자꾸 매도 사인을 드린 겁니다. 도움 되셨나요? 예. 한국석유가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GI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GI텍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신기하죠. 굉장히 쉽죠, 주식. 이것도 어떤 거예요? 자, 양양 도지음 좀 횡보하다가 다음 슈팅이 나왔고, 그냥 며칠 기다리니까 52% 상한가 뽑으면서 상승이 나온 예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여기서 이제 포착된 게 바로 어제 포착된 건데 음설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횡보하고 있죠. 참 쉽죠. 그러니까 그들이 안 볼 때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끝나느냐? 저 끝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눌렀을 때 매수하면 결국 다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다. 한번 예로서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앙에너베이스가 있습니다. 중앙에너베이스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정말로 이것은 네, 우리가 음봉 7개짜리를 공략한 예가 되겠는데요. 중앙에너베이스 한번 보실게요. 자, 이게 바로 음선 7개짜리입니다. 하나, 둘, 음선 7개 나오면서 완전 2표선 지지받죠? 거래량 급감하면서 바닥을 만들죠? 이때부터 역시 계단식 상승파. 여기 또 한 번 양면 패턴이 나오네요. 그러면서 이 종목도 역시 상한가까지 가면서 142%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네오크레마가 있는데요. 네오크레마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상승하면 좀 눌림을 줘서 결국은 슈팅이 나온다. 전저점을 깨지 않고. 예, 네오크레마도 역시 그런 예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볼 수 있는 게 대성에너지입니다. 여러분들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죠. 아하, 에너지 관련주 그래도 황금 맥점 전략이 저점에서 잘 잡았다. 뭐가 있었죠? GSE 최저점에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중앙에너비스, 그 다음에 3인방이 대성에너지예요. 대성에너지도 사실 여기서 황미끼가 황금 맥점이 포착해가지고 이것도 양음양 패턴 참 쉽죠. 양음양 패턴 이때 따라하면 고생하셨는데
뭐 장대 멍하고 이거 저 전고점 쌍고점이니까 따라가시면 안 되죠. 이때에서 또 한 번 상한까지 163%나 상승이 나왔다. 예,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100% 그러면 황금 맥점 전략이 맞냐고요? 예, 제가 고백 하나 할게요. 저는요, 여러분께 그냥 옆집 아저씨니까 자연스럽게 다가가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이제 한번 리바운드에 나올 때가 됐다라고 해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실패를 했어요. 딱 한 종목, 지금까지 5% 한 종목 손절했네요. 손절하고 다른 종목 들어갔는데 그 종목이 좋아서 결국은 이렇게 황맥점 100%는 아니에요. 저 황금 맥점이. 그래서 이건 제가 여러분한테 고해성사를 합니다. 딱 한 종목 손절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성에너지는 완전 수익도 많이 났던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냐면 로보가 있습니다. 로보 같은 건 이것도 황금 맥점 전략 여기서 나오는 것들인데요. 참 쉬워요. 양양음. 이것도 또 역전된 망치. 근데 보통 개인투자분들은 역전된 망치 5일선 아래에서 대롱대롱 패턴을 참 좋아하지 않으세요. 근데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급등 나왔죠? 또 한 번. 이것도 역시 양양음. 도지로 가면서 이평선이 밀집했죠? 이때부터 29%나 슈팅이 나오면서 좋은 수익이 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정말 그들과 다른 편에 서서 초단기간에 좋은 수익을 냈던 게 바로 누보입니다. 누보는 여러분 뭐 모르시겠죠? 예, 대신 밸런스 스펙 7호가 위에 상장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것이 뭐 어떻게 안 좋은 회사라고 하지만 여기 보면 이익이 나오는 그런 회사예요. 18억 정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음선 세계에서 상상 뽑으면서 예, 2연상까지 뽑으면서 81% 수익이 났어요. 그 다음에 또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선 세계 다음에 눌림이었죠. 이것도 18% 상승한 예, 그런 예가 되겠네요. 예,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께 이제 그동안 말씀드렸던 종목들 에이스 간략히 해드릴게요. 우진입니다. 우진은 진짜 저점 마디마디 포착해서 좋은 수익을 드렸고 또 엊그제도 만원대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서면서 29%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이 종목 에이스를 해드린다면 하여튼 뭐 만원대 가격이 온다라면 다시 한번 매수도 좋을 거예요. 이것도 하여튼 우징아 또 수익하시면 축하드리고요. 두 번째 또 우리가 이제 볼게 바로 아지네스텍입니다. 아지네스텍 같은 경우도 이것은 이제 황금 맥점 전략의 첫 번째 포착에서 한 뭐 100배 가까이 올랐죠. 최근에 포착한 게 이거 잘 보세요. 자, 음선 긴 십자 하락 구간에서 풍차돌리기 패턴이 나타나서 이때도 29%나 이것도 이제 로봇 관련주죠. 크게 상승이 났고 마지막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동아일텍 이것도 황맥기업 황금 맥점 포착해서 11% 정도 시가 대비 상승이 났네요. 이것은 봐야 돼요. 셔닝 시스템 자회사인데 네. 상한가 뽑았어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봐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와, 추가적인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대되는 것은 다음 주 어떤 종목이 또 좋을지 여부인데요. 조은정보위원님, 네. 종목 챙겨주셨죠? 네. 어떤 종목일까요? 예, 바로 지니언스입니다. 이제번에 우리가 메타버스에서 뭐 로블록스 계속 잘 좋고 메타버스 예. 가잖아요. 메타버스는 세 가지로 봐야 된다 그랬죠? 플랫폼, 그 다음에 또 디바이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안에서 지니언스로 볼 수 있겠고요. 네. 하여튼 뭐 지니언스에 대해서 자세한 기업 내용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왜 이 종목을 주목해야 되는지 가격 전략까지 이따 제 무방을 통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네, 보안이 또 중요한 또 섹터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니언스로 노려봐도 좋겠고요. 가격 전략은 무방에서 펼쳐지고 더불어서 또 계좌를 꼽힐 황금주까지 추가적으로 또 언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 네. 기대가 되네요. 예. 지금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다 예고드렸던 거예요. 마인즈랩 DI 시세 대장주였어요. 사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그런 종목들에 의해서 또 다른 종목이 없을까요? 예, 제가 또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이따 무방 오시면은 정말 어떻게 하면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는 건지 계좌가 많이 힘드시죠? 좋은 정보 선장이 여러분께 좋은 팁을 드리고 맥점 잡는 법, 그 다음에 또 저런 신뢰가 합격하실 분들을 위해서 예, 다음 주 좋은 시세가 기다리는 황금주도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네. 날씨는 춥지만 제가 또 커피까지. 우와!
여러분 토요일에 여유 한 잔까지 챙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료 방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함께 해보시면 좋겠네요.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좋은정보위원회 사진 옆에 방송 중 현재 깜빡이고 있는 버튼 클릭하시면 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도 꼭 우리 계좌 꽃 피울 수 있도록 저희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